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 하나예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실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시그널은 저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하필 왜 하반기, 왜 상반기 왜 안 올라가냐? 올해 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이온 2차전지 다운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해서 최근에 또 테슬라도 판매가 또 강세되고 온기가 왔는데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기습 유상증자를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유증을 할 거라 생각 안 하고요. 거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이제 990만 주를 신주 발행했는데 하필 또 전날 코스닥 8%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상가를 친 다음 날 이래가지고 또 오늘 코스닥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 중 하나예요. 그래요? 제가 저희 이제 앞에 순서에서 뭐 이러이러한 섹터는 배제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실체라는 게 무엇인가? 업황이 회복되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요. 지금 다운 사이클을 지금 몇 년째 겪어 나가고 있냐면 3년째 겪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이쪽 섹터들도 보면은 2, 3년 주기로 항상 사이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대형 그런 이제 업종 섹터는 진짜 거의 대부분 2, 3년 주기로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그 한참 피크 고점이었을 때가 언제였나? 라고 본다면 2023년도였죠. 그렇죠. 2024년도 무너졌어요. 2025년도 무너졌어요. 2026년도까지. 근데 저는 이미 다운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 자체가 작년부터 나와주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면서 원래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주가 하락 압력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근데 2차 전지에서 ESS라는 어떻게 보면 AI 이제 인프라 섹터로 편입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딱 작년 7월 달인가 그때 이제 LG엔솔 쪽에서 그 생산 라인들 있죠. 미국의 생산 라인들을 ESS용으로 이제 변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딱 그 리튬 가격 반등 시기랑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상반기에 또 빠르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일부 있었죠. 삼성 SDI, 뭐 LNF 이런 종목들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큰 흐름으로 이제 물어보셨을 때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올라간 거 이거 그냥 수급 영향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의 영향도 분명히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 수급 이제 동향들 봤을 때 에코프로가 외국인 순매수세가 6월 한 달 동안 내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6월 달이 장세가 어떤 장이었냐? 아니 6월 한 달 내내 코스닥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기관 자금은 어디로 향했냐? 기관 자금은 계속 포모를 부추기는 S7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 S7 종목 중에서 정점을 보여줬었던 게 제가 봤을 때 SK 지주사. 지주사가 원래 밑에 있었는데 시가총액 갑자기 치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지주사 쪽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딱 열어보면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자금이 와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갈 만한 섹터들은 빨리 차익 실현하면서 하필 왜 하반기, 왜 상반기 왜 안 올라갔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셀 기업들이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텐데, 이번에 이제 7월 달부터 2분기 실적 발표 다가오잖아요. 이 실적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원래는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4분기 정도 됐을 때야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차 전 쪽은 내년을 바라봐야 된다.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치 자체가 이제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어요. 삼성 SDI가 3분기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올 연초부터 그 독삼사 쪽의 대규모 배터리 계약 소식들도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꽤 중요한 게 왜 그러면은 독삼사 쪽에서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을까? 지금 유럽 쪽에서 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정책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동시에 원래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액공제 혜택 이런 게 미국에서 축소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게 안 그래도 전기차 캐즘인데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올해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 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이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유럽 쪽에서도. 왜냐면 미국판 유럽판 IRA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네 맞아요. 왜 유럽 쪽에서 그렇게 갑자기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는 동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져버렸어요. 왜? 값싼 LFP 배터리를 내세워서 전기차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의 침투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전기차 앞으로 생산하려면 우리 쪽에 생산 거점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해. 그러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줄 거고 보조금 정책도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켜줄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배터리셀 기업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다음으로 원래 이제 글로벌 2위였었는데 전기차 캐즘 동안에 계속 그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위에서 3위권까지가 거의 중국 배터리 기업인가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하이엔드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맞아요. 여전히 네. 하이엔드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전기차 캐즘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이란 전쟁이나 유가 폭등 이런 거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지금 이제 좀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수요들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하면은 네. 거기서부터 약간 좀 가격적인 저항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격 저항을 낮춘다면은 거기서 또 다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하이엔드 배터리 이제 이후에 LFP 배터리 그 개발을 늦게 했거든요. 그 캐즘 기간 동안에 2, 3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제 드디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 양산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LFP 배터리 ESS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덩치가 크면은 기술이 당연히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LFP용 이제 ESS 배터리는 미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걸 작게 만들어서 전기차 쪽에 지금 이제 도입을 시키는 건 이제 올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랑 맞물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지금 연초인가 그때 이제 헝가리 쪽 공장 증설이 드디어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고 시생산에 들어간 게 이제 2분기 시생산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이제 시기가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3분기, 4분기.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유럽향 수요가 얼마나 될지 지금 가늠이 안 가는데 수요는 지금 엄청 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요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 한다면은 이제 내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장 증설을 또 추가 증설을 해서 한 2배 정도 캐파를 더 늘리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잖아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업황은 이미 작년부터 리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는 이미 소재 쪽은 실적 개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기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실적은 계속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또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있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네. 그러면서 이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근데 이게 로봇에도 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시장도 이제 막 개화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028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로봇 생산 3만 대씩 연간 3만 대씩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로봇 배터리에 관련 뭘 쓰냐? 전고체 배터리 쓰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연말 기점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도 들어온다 하면은 2차 전지가 지금 업황 개선, AI 지금 산업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실제로 가시성을 이제 띄는 시기 그러면서 로봇 모멘텀 받아가면 로봇 모멘텀 항상 프리미엄 더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시기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라는 논리죠. 지금 LG엔솔이 삼성 SDI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긴. 네. 그리고 꼭 하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두 개 좋다고 하셨어요. 세서 네. 다 좋아요. 네. 네. 사실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항상 네. 나오는 게 이번 이제 2차 전지를 주도하는 쪽은 셀사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주도를 할 것이다. 낙수 효과를 받는 게 이제 소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에코프로 쪽을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 많잖아요. 네. 그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고 할게요. 네. 에코프로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전고체용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샘플을 지금 이미 납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하반기에 로봇 모멘텀까지 만약에 묻어간다 네. 한다면은 이 전고체 양극재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가 그 흐름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스닥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 뷰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약간 그 바닥콜처럼 맞아요. 긍정적으로 네. 좀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 기습 유상증자를 하면서 모처럼 그저께 좀 온기가 왔는데 최근에 리튬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반등도 나오고 그림 자체가 어쨌든 바닥에 왔다가 다운사이클 끝났다는 게 최근에 뭐 NH투자증권의 주민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3년 동안 이어온 그 2차 전지 다운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본다고 해서 최근에 또 테슬라도 판매가 또 강세되고 네. 또 유럽 내 이제 그 K배터리도 점유율 드디어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역상륙도 이제 좀 더 축소가 되면서 재고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특히 가장 기대가 있는 그 미국의 ESS 시장에 대한 고성장이 나타나면서 업황 바닥에 왔다 그리고 다운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것들이 비었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증권 김현세널도 그 에코프로 BMI도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특성상 상승 여력을 단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거는 사실 2차 전지라도 하더라도 거의 다 셀 중심으로 보라고 하고 있어요. 다 같은 2차 전지 아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네. 계속 그 전에 사실 드려왔었고 양극재 소재를 많이 봤지만 최근에 네. 이제 셀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받는 것도 다 이제 그 셀 업체들이고 그리고 소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낙수효과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3원계 쪽에 주력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 좀 LF 배터리가 특히 ESS 쪽에서는 주력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미 쪽 다운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나중에 봐도 된다는 거고 지금은 셀과 대형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아주 그냥 쟤를 제대로 지금 뿌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습이라는 표현 같은 건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다는 거는 유중을 할 거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었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유중을 할 거라 생각 안 했고요. 거의 시가총액 10%에 해당하는 이제 990만 주를 신주 발행했는데 하필 또 전날 코스닥 8% 급등하고 에코프로가 상가를 친 다음 날 이래가지고 또 오늘 코스닥 3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아주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뭐 좀 이렇게 액트에서는 금감원 중상임사 해달라라고 조사 요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는 뭐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용처 자체는 뭐 인도네시아 BNSI 니켈제련소 지분 매입하고 헝가리 법인 투자해서 9,150억에 시설 1,500억, 운영 1,350억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넌 PF 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안 좋게 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에코프로가 PRS를 8,000억을 했었잖아요. PRS가 우선 상한우선이던가요? 네, 상한우선도 8,000억을 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제가 1분기 쪽까지 보니까 남은 게 한 1,000억 정도 남았어요. 1분기 콩콜 기준으로 해서 PRS가 1,000억 정도 잔량이 1,000억 정도 남았고 이게 콜옵션이라든가 상한 우선권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성 매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행사가가 당시에 매도 가격이 17만 6천 원 정도 했었습니다. 25년도 9월 10월 달에 상장할 상에. 그럼 8,000억을 조달을 하고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한 9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어요. 이제 1분기 말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이 에코프로가 9천억 정도 있는데 이 유중을 통해서 한 5,300억 정도를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 빠졌으니까 보윤 지분에 대한 평가선이 발생하겠죠. 그게 뭐 최하 3,600억에서 한 8,400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PLS 자본분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분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에코프로한테는 피해가 된다는 거죠. 어렵게 자사주를 가지고 PLS를 발행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진을 해야 되면서
그 실제 평가선도 보면서 PL에서 자녀분들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질이 안 좋은 게 아까 17만 6천 원대에서 9천억을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120% 청약을 하거든요. 그 지분에서 훨씬 싼 가격에 조달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자사주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을 고가에 매도해가 저가에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이질이 안 좋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 니켈 사업은 사실 에코프로가 주잖아요. 에코프로가 해야 될 사업을 지금 BM한테 떠넘긴 걸로 보여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유증할 수가 없죠. 주주 배정 유증할 수 없는 거는 그 대주주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동채 전 회장부터 해서 오노일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노일가가 그 부담이 커져서 이거를 에코프로 BM에다 넘긴 거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질이 그래서 좀 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DS 투자 자산에서 증자로 인해서 주식 그 비중이 한 10% 정도 늘어서 희석이 되지만은 27년도에 그 BNS의 실적 연결하게 되면은 그 희석을 이익으로 증거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서를 단 게 재련소 가동이 27년도 2분기라서 그 전까지는 시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1년의 시차가 있고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저희 IM증권의 그 박정원 연구원도 전략적 명분은 뚜렷하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아직 업황의 불확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하는 걸 적정하자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 회복이 실적 회복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좀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 어쨌든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29일 날 거의 이거 에코프로 그룹 거의 엄청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도 이거 좀 유증을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 달부터 그러니까 3월 초죠. 그 에코프로 19만 찍은 직후부터는 방송에서 계속 에코프로 7월 달에 자회사 상장 그 금지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을 드린 거는 우회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얘기를. 에코프로 비해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를.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 상환 이슈가 있습니다. 행사가가 21만 원 정도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쨌든 그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4천억도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회사 상장 금지에 따라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차환할 것인지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CB 그 전환사채 물량을 어떻게 차환할 것인데 물음을 묻고 있고 3년간 기다렸던 뭐 어떤 대규모 수주 뭐 CATL 수주 얘기 있었던 얘기 없잖아요. 그렇게 3년을 기다린 주주들한테 지금 대답이 1조 2천억 기술 유증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2000년대 쪽에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요 니켈 재련소 가동이 실제 이제 제대로 되는 네. 내년 2분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 7, 8, 9 안 좋고 10월 달에 반등 나오고 이런 양세가 3분기 때 항상 안 좋았어요. 장이. 그 미증시도 사실 사상 최고까지 오르면서 지금 S&P 500 그 12개월 선행 PR이 22배, 거의 역대 최고죠. 역대 10년 평균이 18.7배인데 여기를 훌쩍 넘어온 상태고 2000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실 근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일부 IB 쪽에서는 이게 결국 실적에 받쳐주는 거다. 또 그래서 AI 투자가 이제 닷컴 버블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업평균 흐름 자체도 투자 그 비중 대비해서도 그때는 뭐 140% 너무 과했지만은 지금 한 60% 수준이니까 그 거품 분양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연기그 리밸런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단은 막혀 있는 거죠. 지수 상단은 막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금리 같은 인하 확률도 사실 후퇴해서 동결 정도만 돼도 다행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7월 7일에 그 스페이스X 나스닥 그 100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리밸런싱 하게 되면 또 기계적으로 100개 종목에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수급 부담이 7월 달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변동성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약간 매파적인 거고 수급 이벤트가 겹치는 게 대체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장이 어떤 하락장의 전환이 아니라
변동성 장세라는 거죠.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레버리지 ETF 위아래 변동성만 있으면 해도 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맞춰서 레버리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함부로 이제 이제 어떤 그 레버리지 상품이라든가 뭐 비투하거나 이런 것들은 줄여야 돼요 무조건 지금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올라가면 뭐야?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근데 빠지면 분할 매수해도 되겠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빠졌을 때는 하락장이 아니니까. 예, 약간 조정식 분할 매수 올라갈 때 축하지 말고 너무 급등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일정 체크 다 해야죠. 이제 그 7, 8, 9월 달에 있으니까 이제 8월 달에 항상 잭슨홈 미팅도 있었고 잭슨홈 미팅 맞아요. 이후로 좋은 적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9월 때 또 FOMC 있잖아요. 그러니까 7, 8, 9월 달, 7월 달은 수급 이벤트, 8월 달 잭슨홈 미팅, 9월 달에 FOMC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밸류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밸류 부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퍼 SK 기준으로 5.5배, 하이닉스 6.5배까지 내려왔는데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큰 장이니까 관리를 하고 방향은 인데 3분기는 길이 험하다. 조심해서 가야 된다. 덜컹거릴 수 있다. 네, 길이 험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